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나스 이재혁입니다. 네, 오늘 저는 제조 분야의 AI 적용한 저희 경험담을 말씀드릴 건데요. 예, 제가 딴 데 가서 발표할 때 소위 말해서 발린다 그러잖아요. 생성형 AI 재밌고 LLM 재밌고 재밌는데 제조에서 AI 적용하는 그 얘기는 좀 지루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만큼 지루하니까 좀 감안해 주셔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재밌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SK그룹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사내 창업해서 분사한 케이스예요. 하지만 SK그룹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구성원 주도형 창업이라고 구성원들한테 경영권을 넘기고 SKT는 기술하고 한 13% 정도 되는 초기 지분만 가지고 내보내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로 저희가 최초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K그룹에 있을 때 SK 하이닉스나 SK 이노베이션 계열, SK 제조관계사의 제조 데이터를 분석해서 크게는 두 가지예요. 제조는 생산성을 높이거나 원가를 절감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자기 사업 아니면 크게 글로벌 사업하고 싶어서 분사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뒷얘기가 지루하기 때문에 앞에 좀 재미있는 얘기를 저희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왼쪽에 사진을 보면 이게 2016년도에 AI가 분류한 치아예요. 2016년도 이게 중요합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이 나오기 전 머신러닝 시절에 AI가 분류한 치아 보면 진짜 치아도 있는데 이렇게 좀 재미있는 다른 사진들도 치아로 얘는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결정타가 된 게 그림 많은 거 보시면은 요거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2016년도에 직장 다니고 였으면 뉴스에 나왔는데 요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이분을 이제 고릴라로 구글 포토가 자동으로 인덱싱 한 거예요. 레이블링해서 이게 한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16년에는 AI가 약간 빈틈이 있었는데 이제 딥러닝이 나와서 데이터가 많아서 흔히 나오는 개, 고양이 사진 많이 보셨죠? 자동으로 분류하는 거. 그렇게 발전을 했다가 이제 오늘 얘기 많이 나왔던 생성형 AI. 그래서 이게 요 사진은 2023년도에 AI가 생성한 치아 이미지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데이터를 들이부으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치아를 만들어줘. 이렇게 AI 기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음성 인식, 글자 인식 등등 이제 사람 흉내 내게 AI를 만들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기술이. 근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LLM으로 대표되는 이런 이런 기술들은 주로 성능 시험을 미국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보는 SAT, 리딩 컴프리헨션, 라이팅 이런 걸로 보는데 이 모든 기술이 어느 정도 SAT 시험 봐서 점수가 잘 나오게 된 기간이 2년에서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그 뒷배경을 보면은 AI 모델의 성능이 이제 파라미터로 되는데 컴퓨팅 인프라가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해서 AI 모델 성능이 지난 10년 동안 10배 이상씩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 기술은 계속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이 제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AI 모델을 개발하기에 쓸만한 데이터는 적고요. 시장 크기도 엄청 큰데 실제 이제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다들 생각은 하고 계세요. 이대로는 못 간다. 저희가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은 굳어진 것 같아요. 제조에서 이제 사람의 가치와 좀 약간 정반대될 수도 있지만 부합될 수도 있는 게 자율 제조라는 요즘에 키워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무의나 자동화. 이게 제조에서 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불량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인 거고 무의나 자동화해서 좀 불량률을 많이 낮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 반복 쉬운 일들은 무의나 자동화가 하고 사람은 좀 기획을 한다거나 좀 복잡한 일을 하게 해서 본연의 가치에 이바지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기대는 높지만 실제 자기가 AI를 도입하고 우리 잘 도입했다, 내 기대에 부합한다라고 답변하는 그 만족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제 아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조는 여러 가지 좀 장애 요인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제조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LLM 모델을 만든다 치면은 아마도 국민은행에서 뭔가 썼던 모델을 다른 우리은행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똑같아요. 은행 트랜지션 데이터. 제조도 장비에서 나오는 똑같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릅니다. 반도체는 레시피라는 게 존재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하이닉스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나오는 공정 데이터는 달라요. 그래서 제조의 어려운 점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장애 요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데이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는 많다, 하지만 쓸만한 데이터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장 해피한 경우는 모델이 나왔고 모델의 성능을 충분히 검증할 만큼 정상 데이터, 비정상 데이터가 다 있으면 아름다운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비정상 데이터가 많으면 그 공장은 진작 망했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비정상 데이터는 불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늘 이런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헤쳐나가는 경험담 중에 2개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시간 봐가면서 뎁스는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그 자동차 제조 공장에 가보시면은 현대차 어디든 가본 요즘의 그 자동차 제조 현장에는 로봇팔이 대부분 조립도 하고 용접도 하고 인스펙션도 다 합니다. 로봇팔이 한 500대 정도 있고요. 그 중에 6축 이상 정도 돼서 좀 PDM 예지 보존을 좀 해야 되는 로봇팔이 한 300대 정도 있어요. 그게 있는데 전부 다 로봇팔로 연결되는 제조 공정이라서 로봇팔이 하나가 망가지면 좀 쉬어야 됩니다. 로봇팔 고치는데 짧으면 반나절, 길면 이제 한 며칠 정도 걸리죠.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AI 기반 로봇팔 이상 탐지 알고리즘이 이제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저희 고객사에 국내 공장에 2개 공장에 240대 로봇팔이 지금 적용돼서 구동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로봇팔 여기에 로봇팔 각 축에 모터 이상 탐지, 그리고 로봇팔이 이게 동작하잖아요. 이게 똑같이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면 얘는 이미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상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동작 품질 분석을 하는 걸로 결론은 지금까지는 아름답게 됐는데 그 과정은 아름답지 못했고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왼쪽 보시면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순서가 나오니까 그 순서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AI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오프라인 데이터를 주세요. 오프라인 데이터는 얘를 AI 모델을 실시간으로 딱 어디 넣어서 바로바로 온라인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구동시키지는 않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나름 현업 전문가가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를 나누고 레이블링을 해서 저희한테는 안 알려줘요. 시험 봐야 되니까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안 알려주고 자 줘요, 저희한테 시험 봐라. 그래서 비정상을 맞춰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보시면 위에 두 개, 밑에 것도 모델링 기법인데 전통적인 모델링 기법으로는 여기 보면은 정상과 비정상이 깨끗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모델은 오프라인 데이터 대상으로 했을 때 아주 깨끗하게 나눠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시 우리 역시 갈고 닦은 기술이 있었어 해서 온라인 데이터로 넘어갑니다. 온라인 데이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정상으로 잘 갔다가 약간 튀지만 넘어갈 수 있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올라가요. 어노멀리 스코어, 그 고장 점수가 올라가면서 여기가 인지하고 실제 고장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이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현실은 데이터가 노이즈가 많아요. 노이즈가 뭐냐? 실제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받으면은 센서 데이터를 받잖아요. 센서 데이터가 이게 공중에서 날아오는 거 있고 이렇게 통신도 있는 대부분 무선이 많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노이즈가 껴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깔라
보니까 저희가 넘어간다. 하여튼 깔라 보니까 아름답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논문도 내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모델링 기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잠깐만요. 이렇게 그 정상과 비정상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IoT 시절에는 정상과 비정상만 나눴지만 AI 모델링을 정교하게 하면 정상도 이렇게 구간을 거쳐서 나눌 수가 있고 비정상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고객사한테 보여줬어요. 자, 드디어 해냈다. 우리 다음 단계에 가자. 근데 이제 그러면 고객분들이 그제서야 얘기해주는 거, 미안한데, 결론 미안하다. 다음 단계 못 나가겠다. 왜? 저희가 이때 분석한 게 뭐냐면 로우8 축이 망가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로우8 축이 망가지는 경우가 저희한테 과제 줄 때는 심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전 세계 공장 20개 공장이 있는 고객사인데 20개의 제조 공장에서 1년에 한 2건 나오는 거예요. 그럼 ROI가 안 나와. 그래서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나가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뭐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일했던 소위 말하는 현업 전문가, 이분들이 이제 좀 각성 아니면 이제 아이디어가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한 게 축이 망가지는 거는 별게 없지만 이제 자동차 공장 가면, 제 손 잠깐 봐주시면 자동차가 이렇게 조립라인에서 가면은 문을 왼쪽 오른쪽 각각 달거든요. 이게 좌우가 싱크가 맞아야 돼요. 이제 웬만한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공장에 가서 이제 맨 끝에 가만히 있으면 1시간에 자동차가 얼마나 나올까요? 60대 이상 나옵니다. 1시간에 1분마다 완성차 계속 나와요. 계속. 근데 그게 60대면 그 공장 유지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70대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 달 때나 좌우에 로우8이 움직일 때 싱크가 1초, 2초가 안 맞는 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쌓이면 많아져요. 싱크가 안 맞는 원인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노벨티 디텍션 아시는 분 알고, 모르면 그게 새로운 AI 모델 아니고 전통적인 AI 모델 기법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좀 다른 기법도 동원해서 결국 이렇게 아름답게 좌우 대칭을 계속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실제 고장까지 안 가도, 아까 그 AI 모델의 장점이 정상도 나눌 수 있고 비정상도 나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하게 저희가, 얘는 지금 부하가 많이 걸려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너희가 이미 고객님이 정한 고장의 범위는 아니지만 이미 이상 징조가 보인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MLOps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 자체 AI 개발 운영 플랫폼 가지고 모델을 계속 만들어 드리고 그걸 현업한테 드리고 현업이 그걸 보고 빠르게 테스트를 해서 맞다 틀리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여기 새로운 모델링 기법도 동원해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이제 어디 공장에 250대 적용하는 과정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AI를 맨 처음에 도입해서 처음에 성공한다는 거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사기에 가깝고요.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왜냐하면 제조에서 AI를 도입한다는 거는 목적이 있어요. 특정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성을 높이거나 원가를 절감하거나. 그래서 그 목적이 단방에 가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전기차 공조 시스템 제어 최적화라는 건데,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가솔린 차의 공조 시스템은 이런 복잡한 로직이 이것보단 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널린 게 주유소이기 때문에 그냥 목표 온도에 빨리 도달하고 빨리 시원하고 빨리 더워지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기름을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돼요. 전기차는 달라요. 전기차는 배터리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줍니다. 그래서 이율 배반적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배터리를 적게 갉아먹으면서 목표 온도에 빨리 도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결론은 아름답게 잘 끝나서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AI 모델이니까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원래 보면 이 데이터는 차를 계속 이렇게 전기차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상용 시뮬레이터. 웬만한 인더스트리에 웬만한 거에는
한 20년, 30년 묵은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그 시뮬레이터로 이 값에 하면 이 결과가 나와. 그 데이터 조합이죠. 인풋, 아웃풋 조합을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줄게. 그럼 저희는 그걸 받아다가 강화학습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최적화하는 강화학습 모델 기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위에 보시면 PIDAP가 이제 피직스 기반이거든요. 피직스 기반 모델로 가면 이게 중간에 보면 오버슈팅이 있어요. 이렇게 오버슈팅. 한번 튕겼다가 이렇게. 그 쉽게 가면 우리 탱크도 이게 할 때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가지 이렇게는 안 가요. 그래서 요거를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목표였어요. 목표는 그래서 나중에는 오버슈팅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평온하게 이렇게 가는 거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해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시뮬레이터가 10년 묵은 시뮬레이터인데 안 맞아요. 전기차 운영 환경에 안 맞아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조합, 인풋, 아웃풋 조합을 뱉어냈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터의 라이센스 값이 거의 1억이거든요. 이걸 더 사서 병렬로 처리하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풀었냐? AI는 무궁무진하다고 저희가 이제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해보니까 다이나믹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모델인데 시뮬레이터예요. 머신러닝 기술로 만드는 시뮬레이터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 고객사에 최적화된 좀 커스터마이즈된 시뮬레이터 자체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의 시뮬레이터가 못 해주기 어려웠던 속도나 아니면 데이터 셋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행히 잘 정해진 낚이네 잘 만들어서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오버슈팅을 최소화해서 기존 방법보다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서 이런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이거 그냥 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생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여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계시면 알 텐데 모델을 만들 때 자기가 쓰는 환경이 다 달라요. 누구는 주피터 랩탑으로 만들고 누구는 VS 코드도 만들고 다 다른데 그렇게 개별적인 개개인의 저희도 처음에 스타트업일 때 아니 지금도지만 초반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땐 어떻게 해요? 뭘 통일할 것도 없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희 이제 6년 차거든요. 저희 이제 아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저희가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 내부에 개발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수 있는 시행착오 아니면 설사 그분이 퇴사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와서 시작할 수 있게 그래서 개발 플랫폼 표준화 그리고 운영도 되게 어려워요. AI 모델은 데이터를 계속 들이부어야 되는데 데이터셋이 달라지면 이 모델 알고리즘이 달라져서 재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재학습하게 되면 시스템에 디플로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서버, 테스트 서버, 운영 서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약간 얘기를 깊게 하면 쿠버네티스라고 요즘에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거 다루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컴퓨팅 자원 관리도 잘하고 모델링도 잘하고 코드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뽑아서 육성하고 있지만 일반 고객사에는 그런 사람이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자동화한 MLOps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플랫폼에다가 저희가 직접 모델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상 탐지, 최적화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기업은 뭐든지 레거 시스템이 있거든요. 데이터는 그 레거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데이터 끌어오는 데이터 커넥션 그리고 저희가 만든 결과를 보여준 데이터 인퍼런스 화면까지 해서 저희가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능의 AI 모델은 처음부터는 안 나오고 계속 이터레이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름은 런웨이고요. MLOps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저희도 쓰고 고객사도 이제 사용하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자체 집계한 경우를 보면 보통 AI 프로젝트 POC 성공률이 15% 미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 한 6년 동안 50개 정도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성공률이 어느 정도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났고 저희가 이제 POC만 하면은 사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캐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캐즘에 빠져요. 그 다음에 기술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POC만 하면. 근데 저희는 지금 다행히 저희 고객사분들이 3,000개 넘는 저희 모델을 가지고 고객사분들이 생산성도 높이고 원가도 절감하고 어떤 분은 저희 거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을 드리긴 그렇고 끝나고 뒤에 오시면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공한 AI 프로젝트는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